요즘에 저는 이게 먹는 걸 신경 쓰다가 또 풀렸다가 또 쓰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막 배 나오고 이런 게 너무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게 먹을 때는 또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먹고 아직 배가 덜 불편하네요. 원래 안 먹어도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불편했다가 편해져. 몸은 즉각적으로 우리한테 느낌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는 10%, 나머지 90%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가. 지금 음식이 그 관계까지 가는 거거든. 그럼 나 어디까지 가고 싶지? 어떻게 살고 싶지? 어디까지 가고 싶은데요? 그러네요. 갈아 먹는 거나 즙을내 먹는 게 그 인간적인 굉장히 욕심이 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꼭꼭 씹어서 침하고 섞여서 위로 들어가야지 되는 게 기본 방식인데 우리가 뭐 짜거나 아니면 이렇게 갈거나 하는 거는 정말 비상식으로 먹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먹는 거는 흡수는 많이 되겠지만 많이 먹었을 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250ml, 250ml를 넘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250만 먹어도 그걸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하니까. 맞아. 그래서 제가 마시지 말고 꼭 숟가락으로 해서 꼭꼭 이렇게 먹으라는 이유가 그래서 많이 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장치가 되는 거죠. 세상에 어떤 음식도 그냥 이렇게 무조건 많이 먹어서 절대 문제가 안 되는 애가 없죠. 없죠. 맞아요. 이렇게 올리브일 수도 있고 다. 물도 마찬가지. 소금도 마찬가지. 많이 먹으면 독이에요 또. 근데 이거 진짜 많은 분들한테 도움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은 과한 거 문제보다는 지금 뭔가 결핍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넣었을 때 바로 효과분들이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치료해야 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치료? 우리가 장에서 문제가 되는 게 뇌에서 문제가 되고 결국 그게 우리 몸에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행동하는 데 문제가 바로바로 직결이 되는 거라. 그런데 그때 우리 오신 분이 이거 선물 가지고 오신 분이 너무 이렇게 진짜 편지를 너무 감사해서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그렇게 오셨어요. 끝나고 나서 그거를 편지를 보면서 너무 이제 감동이었거든요. 너무 진실을 담아서 왔고 그리고 그이도 이렇게 막 자기를 드러내고 이렇게 그 외향적인 사람이 아닌데 작정을 하고 오신 거예요. 나누려고. 그래서 그 편지가 아침에 써가지고 온 거나 전날 써갖고 온 걸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누게 됐다고 이렇게 쓴 게 그러니까 결심을 하고 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자기가 그 애의 그 자폐 전 진단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그 충격부터 그 고쳐나가기까지 그리고 지금 완전히 회복돼서 그 여정을 그렇게 겪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거를 이제 나누려고 아예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오시면서 이거를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해서 들고 왔거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인간적으로 감사함을 전하고 갔는데 진짜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나는 야, 이분이 이걸 주네. 그러니까 이걸 딱 주면서 저는 막 엄청 영감을 받았거든요. 진짜 센 영감을 받았어요. 이게 일 내겠다. 이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내가 그 의사 선생님이 진짜 너무 감사하고 큰일을 하셨다는 게 그분도 어떤 사명을 갖고 연구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군데군데서 꽃을 피우잖아요. 결과와 함께.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와, 이분이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때 막 서둘러서 갑자기 한 분이 코로나로 못 오게 돼서 그분이 저기 요청해서 오신 거라 갑자기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분은 막 갑자기 가야 되니까 시간도 없고 그래서 있는 걸로 자기가 늘 먹는 이거를 해서 쫙 들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는 또 이분 또 이렇게 해서 또 다 갚았네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 전에 우리가 시즌 1인가 2에서 했었던 그 오신 분이 있었잖아. 근데 그분이 여러분들이 있지만 그분이 유난히 난 마음에 참 남았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분이 어디 갈 때마다 행사장에서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고 사진 찍고 너무 막 반갑고 좋았는데 그분이 그 시즌 이번에 스타칠 그 2기를 일부러 그러니까 1기 끝내고 2기를 또 신청해서 자기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재홍님? 재홍님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지구 그쪽 지부의 팀장이 됐는데 그거 같은 팀이었어요. 맞아. 근데 그분이 그쪽이 우수팀으로 뽑힌 거지. 그분이 으쌰으쌰 하면서 계속 경험을 나누고 같이 해갖고 그 팀들이 다 너무 좋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여서 그 떡 하시는 분 집에 모여서 맞아. 같이 음식해서 하는 사진 같은 거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받은 만큼 이게 전파되는 게 너무 놀라워요. 이 흐름이 진짜 미친 듯이 어어어. 요동치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게 자발적이고
너무 긍정적인 에너지고 그다음에 바로바로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또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한 걸 나누고 또 이거를 나눴잖아요. 그럼 이걸로 통해서 아마 나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질 것 같거든요. 당장. 그래서 내가 이거 100일 챌린지 하자. 에리니까 이렇게 하는 라이블리 스무디 이렇게 해서 좋다. 아니 특별히 뭐가 없어. 그냥 체크하면서 하면은 알게 모르게 그 커피 100일 단식이 굉장히 많이 시작됐더라고. 아. 내 주위에서도. 그리고 영어 공부도 엄청 많이 시작했어. 아유 진짜 전 국민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누군가의 특별한 의도 없이 시작했던 그런 시도가 다른 사람한테는 또 다른 이렇게 도전이 되는데 다 각자를 통해서 다 똑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그 편지 읽는데 너무 마음이 막 이게 뭐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나누신 이야기들도 약간 뭐랄까 엄청 많은 분들의 어떤 표본이 되는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 이야기들 보면서 약간 많은 분들이 또 나도 그럼 저 내 이야기인데? 그래서 또 뭔가를 바꿀 겁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뭔가 길게 보고 하는 거는 다 길게 보고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 4달 동안 그냥 매달리기만 하고 있는 사람이 4일은 하겠다, 4일은. 그죠. 같이 매달리셨다는 게 더 더 걸렸대잖아. 더 더 늦어. 걸렸대잖아. 아니, 근데 여자니까 그런다 쳐. 뭐 못해도 이거는 뭐 기본값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남자가 40초 동안 4달을 매달려 있는 거는 진짜 정말 너무 큰 장기인 것 같아요. 진짜 꾸준히 하는 거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기가 너무 선하잖아. 아 맞아요. 이렇게 너무 재밌게 놀고 싶고 맞아요. 이렇게 행복을 계속 오랫도록 누리고 싶은 게 맞아요. 그게 동기라서 너무 좋지. 좋은 포인트인 게 아까 술 끊은 계기도 또 가족이었어요. 음. 그래서 강력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술 마셨다 보면 이제 내 가족들한테 뭔가 문제 생길 수 있겠다. 그럼 안 되겠네 하니까 제가 다 끊고 산책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고 이런데 또 끊고. 그럼 이제 술 생각 아예 안 나세요? 네, 아예 안 나요. 전 30대신 줄 알았어요. 두 분 너무 약간 에너지가 너무 젊으셔가지고. 엄청 신기한 게 이제 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며칠 있다 가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나는 잘 살고 있는 건가? 뭐 SNS 이런 거는 전혀 하는 게 없어요. 저는 남들이 뭐 얘기를 하는 거를 듣는 거를 안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를 꾸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찾은 것 같아요. 겸님 거 보면서. 그러니까 너무 이게 저한테 은인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참가하는 것도 거기다 남겼어요. 참가할 생각은 없었고요.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고맙다는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나를 바꿔줬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 얘기만 남겼는데, 제가 이렇게 오게 되니까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막 일어났다 앉았다 계속 했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가지? 막 이러면서 계속 이 상태였어요. 제가 며칠 내내. 네, 앞으로도 이제 이 좋은 기분을 가지고서 몇 년 이상 좋은 걸 갖고서 갈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진짜 멋있는 캐릭터 본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맞아. 잘하셨어요. 긍정 에너지. 맞아. 저는 좀 비포 애프터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그 병원에 다니는 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검진을 가서 좀 약간 좀 그 근종의 크기가 작아졌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근종 크기가 작아졌다. 이제 약간 이런 걸 좀 뿌듯하고 싶어서 약간 이제 그랬는데 생각보다는 별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반응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좀 약간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좀 작아지진 않았더라도 뭔가 좀 더 긍정적인 그런 소견을 바랬는데 약간 더 크기가 커졌다고 하긴 하시는데 저한테 이 정도 크기면 되게 아프지 않아요? 저한테 이제 이러시는데 저는 제가 느끼는 바로는 전혀 이상이 없어서 이제 그때 이후로는 전혀 이런 생활을 하고 나서는 이상이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까 저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선생님? 이랬더니 아닐 건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았긴 한데 아무튼 저도 실망하지 않고 앞으로도 열심히 또 결심한다. 또 결심한다. 네, 전파도 하고 열심히 생활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도 안 죽는다 나는. 너무 잘해줬어. 당선 소감만이. 그리고 그 따님도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아유 건강하게 잘 지낼 수밖에 없다. 저 엄마 아빠 밑에서 저렇게 밝고. 정신부터 맞아. 건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많은 분들이 부러우실 게 그 원래 보통 한 분은 남자분이 여자분인데 한 사람이 하면 딴 사람이 잘 안 따라오거든요. 그분은 그냥 이렇게 진짜 뭘까 의논하시고 같이 이야기하고 산책 같이 하시는 그 시간 소중함도 아시고 그 밑에서 자라는 사실 아이는 뭔가 큰 걱정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럼. 느낌이 너무 들어서 너무 좋다 느꼈고 게임 한다면 엄마 오기 전에 막 게임 끄기가 바쁜데 맞아요. 가서 셋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보고 막 거기서 이겨하고 막 좋아하고 막 이런. 너무 건강해 보여요. 이렇게 만화에서 이렇게 가짜로 만들어놓은 맞아요. 그지? 설정한 가정 같으네. 그리고 그 따님분은 아마 장 관리만 좀 잘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면역이랑 피부랑 다 네.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면역이 좀 이상해 보이면 뇌까지. 네, 그래서 장 관련해서 좀 그냥 계속 주의 깊게 보시면 그러니까 아까 약이겠잖아요. 이게 아마 이제 아나키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약 너무 극단적으로 이제 막 의료 행위 거부하는 게 문제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있긴 한데 여전히 우리가 약을 조심해서 쓴다는 사실 되게 맞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위축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약이라는 걸 똑똑하게 내가 이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제 필요할 때 쓰자라는 관점으로 가시면 여전히 그 아이한테 되게 좋은 거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잘 오셨어요. 특이한 분 만났어요. 에리님께서 스무디를 보고 약간 띠용 하셨다고 띄엄 하셨잖아요. 했어요, 완전. 우리가 사실 뭐 건강 스무디라고 아는 건 많지만 이렇게 새롭게 보게 돼서 약간 개안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저한테도 이 채널이 그렇게 다이어트의 범주를 벗어난 약간 인생의 챕터를 다시 열어주는 느낌으로 저는 같이 배워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이제 아프면서 살이 갑자기 너무 많이 빠지니까 친구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왜냐면 살이 빠진 줄 알고 근데 저는 관리해서 빼거든요. 그냥 안 빠져요 이거는. 그리고 막 그 병원에서 이제 있는 동안 단식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수술 전에. 저는 그걸 단식 시간으로 이용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평소에 약 먹어야 돼서 밥을 또 잘 챙겨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굶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해야 될 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했는데 사실 눈사람 만들 때도 눈 뭉치는 것까지가 어렵지 그 다음에는 엄청 계속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지금 딱 그 과정인 것 같거든요. 지금 딱 그 골목에 있는 것 같은데 그 골목 중간에 서 있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겸님한테도 메시지 보낼 때 말씀드렸지만 저도 요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많이 간 게 사실은 에리님일 수밖에 없었던 게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많은 그 아무리 아무리 즐거움으로 하신다고 해도 이게 사실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이거 뭐 이렇게 도와주고 싶다고 네, 연락을 제가 주셨어요. 필요하시면은 도와드리겠다고 뭐든 뭔지 너무 모르겠으나 기뻤어. 그래서 진짜 나중에라도 혹시 저도 도움 받은 거 이제는 조금씩 베풀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제서야 조금씩 들고 있는 상태라 제가 쓰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은 제가 같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서 뭐 행사하고 만약에 음식 대량으로 할 때 네. 바로 연락해야 돼. 연락 선수 주세요. 몇 명만 있으면 되거든, 그죠? 면접은 통과하셨거든요. 내 맘에 싹 들어, 내 맘에 싹 들었어. 오늘 면접이었군요. 아니 면접이 아니었는데 그냥 눈에 확 들어왔어. 역시 동종업계였어.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아니 오늘 너무 씩씩하고 진짜 뭐라 그래야 되나 막 내가 설렜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너무 톡톡 튀고 그런데다가 막 이 성과가 뭐 25kg? 네, 맞아요. 그런데 그 25kg가 그게 안 걸렸으면 어땠을 뻔했네. 맞아요. 그게 지금도 계속 라면 먹고 누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남편하고 10년 동안 그 친목 피정이라는 걸 다녔어요. 여름마다 일주일씩 가는 친목 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코로나 때 멈춰서 그때부터 못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1년에 7일씩 그 여기 아론의 집이라는 데 가서 그 외국 신부님이 오시면 통역도 같이 와서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침묵하면서 그 말씀만 듣고 이렇게 각자 각 방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되게 이제 쉬는 거죠. 영육이다 쉬는 거죠. 그랬는데 그때 그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자기 이제 그 체험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17년을 복역을 했대요. 근데 그 17년을 다 복역한 게 아니라 이제 또 거기서 또 잘못을 저질러서 늘어나고 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 17년을 복역을
그 17년을 살고 너무 이제 좋게 변하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자기는 지금 제일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친구는 아직도 안 잡혔대요. 아직도 잘 도망 다닌대요. 그래서 걔를 보면 너무 짠하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이렇게 아예 딱 잡혀갖고 일찌감치 치르고 나와서 이렇게 사니까 너무 이렇게 편안한데 걔는 아직도 불안하게 지금 아직도 공소가 안 났는지 어쨌든 아직도 도망 그러니까. 다니고 있다고. 근데 우리 몸도 그렇게 해서 한번 잡혔다고 생각하면 한번 수감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살고 나오면 되잖아. 살고 나와서 진짜 자유가 되는 딱 아까 그 자기 얘기 들면서 묘하게 그렇게 비유가 네, 맞아요. 아까 들어서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좋다 저렇게 딱 어. 붙잡혀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저기 폭죽이 4달을 하면 정말 나 죽여주세요 하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런데 어쨌든 그 끝에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줄 내 평생 어쨌든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걸 그 건강에다가 끼워 맞아요. 넣는다는 게 그게 30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생각이 들면서 너무 막 이렇게 막 활기차고 씩씩하고 너무 좋았었어요. 오늘 진짜 잘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사는 삶, 건강한 삶,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나이인데요. 다들 정답은 없다고 말은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람들 사는 모습들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하니까 정답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정답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정답이 뭐냐면 아주 단순한 본질적인 건 것 같아요. 어떤 분야든 건강이든 삶이든 공부든 본질이 있어요. 근데 그 본질 딱 한 줄씩이에요. 근데 그 본질을 그냥 암기식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냥 그거를 그냥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꾸준히가 절대 안 되더라고요. 내가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 머리로 이해한 걸 이제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이 시간 간격이 엄청 사실은 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너무 빨리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머리로 이해하면 바로 가슴을 느껴야 되고 느낀 걸 바로 행동을 실천하고 이거 안 되면 나 모자란가 보다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런 과정들을 아이들이 되게 많이 겪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전까지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을 잘 성장시키는 선생으로서 엄마로서 살았는데 항상 거기에 저는 없었다는 거를 놓치고 있었다는 거. 근데 이 지금님 그 채널을 보고 그리고 일일식을 하면서 그걸 찾았어요. 제가 아이들한테만 하던 거를 이제 그러니까 선생 노릇, 엄마 노릇을 저 자신에게 저의 스스로의 선생, 스스로의 엄마 역할을 제가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가장 큰 소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책 속에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종교에서도 얘기하는 너 자신을 알고 타인을 사랑해라 그 말을 이제 정말 9개월 동안 이 식단을 하면서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너무 사실 저한테는 너무 행복한 일, 감사한 일인 거죠. 두 분이 아니었으면 언젠간 찾았겠지만 그 시간이 더 늦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오늘 그 이야기가 네. 좀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 우리 모두의 마침 어제 그제 올라온 영상도 결핍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또 다른 우리 모두의 그거를 아마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뭔가 네. 되게 좋은 메시지였다고 네. 느꼈습니다. 항상 몸에서 시작하잖아요. 몸에서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에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그런데 여기 이 산을 넘지 못하면 이 산을 갈 수가 없는 거였어. 그러니까 몸이 만들 수 있는 감정이 짜증밖에 없는 상태에서는 그 남을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사랑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그런 늘 똑같은 얘기지만 진짜 그 몸은 그래서 넘어야 되는 관문인데 결국은 이 몸이 자체가 아니라 몸에서 끝나버리면 여기서는 허무만 남거든요. 그러면 막 이 나이에 막 망사 신고 싶고 막 내가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날씬해 본 적이 태어나서 처음이거든. 그러면 막 20대, 10대 못 입었던 망사 신고 이러면 나 이제 앰뷸런스 불러주세요. 이렇게 되고 막 머리 길어서 막 풀고 다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뭔가 몸이라는 거에서 집중돼서 거기서 멈추면 망가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망상이 되고 우상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쁨을 더 자꾸 찾아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포로 가는 거죠. 자꾸 늙어지는 것 같고 주름살 더 생긴 것 같고 어제보다 좀 찐 것 같고 막 배가 나온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의미가 없고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도 그런 일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고 시작한 거죠. 제가 경험담을 나누고 뭘 만들었으면 좋겠나 시작해서 저 이렇게 먹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제가 타고난 그런 달란트가 있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겁 없이 이렇게 왔는데 결국은 우리가 오늘 그저 출연자분이 얘기하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가족을 통해서 결심이 쓰기도 하고 또는 어쨌든 내가 그 아픈 건강을 통해서 아니면 그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감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아까 얘기한 거가 결론이 나하고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똑같이 사랑하라는 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될 핵심 테마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루어야 내 별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게 백만송이 꽃 장미의 노래거든요. 그 가사 제목이 너무 좋아요. 백만송이 네. 어떻게 내 별나라로 맞아요.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은 그 백만송이 사랑으로 꽃을 피워야 다시 내 별나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같이 이렇게 모여서 매주 저도 성장하고 겸이도 성장하고 같이 모인 사람하고 나누는 자리라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라디오처럼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대화들이. 제가 요새 영상을 계속 막 공부하느라고 본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그 얘기 했니? 쓰레기차? 거기서 결론이 뭐냐면 인생은 그냥 내가 무엇을 하느냐는 10%, 나머지 90%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가 나머지 90%가 좌우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팠던 과거, 그 다음에 그 상처받았던 기억, 정말 잊지 못할 것들, 그 다음에 정말 용서해서도 안 될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90%에 완전히 나를 계속 사로잡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은 표현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로 계속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건강해지고 저분처럼 훈련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나를 계속 돌보는 훈련을 하고 내가 좋아지면 내가 나에 대해서 너그러지면 자연스럽게 그 고삐가 풀리는 것 같아요. 고삐가 풀리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할머니 얘기는 할 자도 못 꺼냈어요. 저는 처음엔 꺼내기 싫었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막 너무 눈물바다고 시나리오가 그때는 왜 이렇게 슬펐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 목욕탕 그 내복 얘기도 그때는 난 죽을까 내복을 찾아올까 이렇게 생각했었거든. 다시 죽어버릴까 아니면 내복을 달라고 어떻게 하지? 뭐 이럴 정도로 나한테는 절박한 상황인데 지금 너무 코믹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그게 달라지는 게 우리가 말하는 성장이라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성장을 이루고 그다음에 뭐 지위를 이루고 이런 거는 진짜 너무 허무하고 너무 잠깐인데 근데 내가 진짜 그런 가치관의 성장을 이루잖아요. 가치관의 성장이라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나를 보듯이 남도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지. 그러면 그만큼 내가 시야가 넓어져서 기쁘고 그다음에 이 나이에도 저 자주색이 옛날에 저런 게 매니큐색으로 보였거든요. 이 저거 매니큐 저 색깔 저거 발라줘야 된다 아니면 저거 스카프 하나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저게 너무 설레는 거예요. 저 비트 색 자체가. 근데 저게 내 몸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그 소중한 설레임인지 이걸 하면서 제가 더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또 그 시간을 같이 나누게 된 게 너무 좋고 또 앞으로 어떤 인연이 될지 서로 몰라서 정말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민님 오늘 어땠어요? 저 되게 말씀 다 들으면서 다 진짜 각자만의 여정이 있거나 그리고 자기한테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어떻게 느끼는지 그거를 보고 계속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저 에리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몸에서 다 출발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요가랑 명상을 하거든요. 요가 가르치고 명상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되게 마음에랑 내면에 눈이 많이 가 있는데 그 몸에서 그냥 건강하니까 막 이렇게 보살필 그 동기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더 마음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게 해도 그냥 컨디션이 또 괜찮으니까. 그래서 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는 거죠. 우리는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마음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거예요. 못 보는 거야. 근데 그 블럭이 몸이었지. 근데 요즘에 저는 이게 먹는 걸 신경 쓰다가 또 풀렸다가 또 쓰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막 배 나오고 이런 게 너무 불편하거든요. 살면서. 근데 이게 먹을 때는 또 생각이 안 나요. 또 그냥 먹고. 아직 배가 덜 불편한 거야. 아직 좀 덜 불편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떤 게 더 강하냐에 따라서 기울어지는 건데, 그렇죠? 맞아요. 원래 안 먹어도 불편하거든요. 그 시간이 와야 돼요. 그리고 불편했다가 편해져. 그거 시간은 너무 무서운 시간이에요. 왜냐면 맞아요. 편해져.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거슬리지 않아. 맞아요, 익숙해져. 그게 더 무섭죠. 그래서 그렇게 단계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까지 된 거지.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몸하고 마음을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뭐 깊은 거고 몸은 약한 거가 아니고 몸은 즉각적으로 우리한테 느낌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느낌이 또 감정을 만들기 때문에 그게 결국 관계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음식이 그 관계까지 가는 거거든. 내가 자꾸 짜증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꾸 예민하게 구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그것도 음식에 큰 몫을 한다는 거죠. 늘 먹는 음식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 마음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 마음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지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가 깃든지 순서가 없지 않았었거든요. 항상 그 마음이 더 높은 가치로 생각하고 몸은 뭐 없어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런 새로운 이게 큰 패러다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패러다임이죠. 그럼 나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계단을 오르는 게 힘든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었던 거죠. 몸의 문제였지. 몸. 그러니까 몸을 들여다보면서 해보니까 음식으로 해보는데 설밀라티만 갖고도 이렇게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 누구든지 똑같이 드는 생각이 그러면 이런 얘기를 좀 누구한테 해주고 싶고 그럼 내가 도움이 필요한 데서 가서 좀 도움 좀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수순인 것 같아. 예외 없이. 그런 거지. 아직 덜 불편하신가 봐요. 덜 불편하신가 아직 봐요. 모르셨나요? 의지가 안 생기는 거 의지가 뭐 억지로 생길 필요가 없죠. 동기가 생기면. 자기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면 채경님이나 에린님처럼 이제 남한테 주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수순인 것 순서예요. 같아요. 예. 그게 그래서, 인간이 그쵸, 수순인 그래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 네. 첫 번째 그 얘기의 포문을 열어주신 게 네. 그게 우리 모두의 진짜 네. 본질적인 네. 궁극인 것 같아요. 네, 그쵸. 글로 가야죠. 네, 맞아요. 그러면 그러네요. 그쵸? 갑자기 떠오른 게 네. 그 아프기 전에 봤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심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아니, 저거 너무 피곤한데 이런 생각이 제가 저로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다 나한테 이득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렇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제가 하기 싫으니까 남을 부정하면서 그게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괜찮아지고 나니까 이렇게 똑같이 수순이 오니까 이런 마음에서 하시는 거구나 진짜로. 근데 나보다 훨씬 레벨이 높으시니까 더 많이 앞서가 계시는 거고 나는 이런데도 이런 마음이 이제 조금씩 들기 시작했는데 엄청난 마음으로 되게 빠른 하시는구나. 거예요. 굉장히 빨리. 진짜 빠른 건데. 그래서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완전 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그게 그 90% 그 how you take it.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바뀐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하고 있는 일은 똑같잖아. 저 네, 10%에. 맞아요. 네. 저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받아들이는 거에 그 맞아요. 90%가 그 필터가 맞아요. 바뀌어져 가는 거니까. 그러면 거슬리는 것도 적고 누구하고 이렇게 힘들 일도 확실히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제가 보기엔 다 똑같고 항상 느끼는 건데 확실한 계기가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각자의 아플 필요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그럼 현명하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왜냐면 내가 불편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동기가 아직 약하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인 기준에서 하거든요. 몇 센치에 몇 킬로. 맞아요. 그 일반적인 기준에다 갖다 넣고 그러니까 그게 더 힘든 거지. 본인이 나는 괜찮은데
그게 굳이 그래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약간 저는 그런 제안 드릴 것 같아요. 아직 젊으시니까 좀 약간 이제 동기가 좋은 게 맞는데 저는 강력한 동기는 저는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약간 남을 위하는 마음, 가족, 뭐 오히려 나 혼자 나 술 끊어서 지방간 낳겠다가 아니라 나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랑 하겠다는 게 되게 강력한 좋은 동기 시간을 같이 시작일 것 누리고.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항상 말씀하시듯이 나 이거 해결하고 싶다가 아니라 나 어떻게 살고 싶다. 나 어떤 잠재력까지 가보고 싶다가 명확하고 난 거기 맞추면 사실 이게 안 맞잖아요. 저는 그때 좀 동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같은 이유로 저도 약간 저한테 적용해보면 제가 이런 식단 관리하는 거 사람들한테 어렵지 않냐 물어보잖아요. 사실 저는 뭐 거의 8년째 하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은 건 나 해내고 싶은 게 있어요. 고맙습니다. 와, 아, 진짜 센스쟁이다. 나 지금 반했어.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쩌면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제가 이 식단이 저희한테 쉬운 이유는 처음 시작할 때 제 개인적 친구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때문에 확 깨우친 거잖아. 이거 너무 중요하다. 해야 된다. 두 번째, 나 이거 해서 세상에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 거기에 에너지가 쏠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걸 해내고 싶으니까 내가 이거 하는 거는 그 과정에 쓴 올이지. 그냥 올이지. 간단한 거예요. 심리가 목표라. 네, 거의 1, 2인 거예요. 저는. 1, 2 지나가는 길이야. 이거 해야지 왜? 그러니까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내가 이거 잘 해야지 내 몸과 마음 똑바로 하고 기능하고 그래야지 내가 버텨서 일 똑바로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 느낌이 드니까 어쩌면 돌아보면 약간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편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쩌면 다민님 같이 약간 젊으신 분, 좀 동기약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럼 나 아직 젊으니까 더 갈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지. 그럼 나 어디까지 가고 싶지? 어떻게 살고 싶지? 그 그림 안에서 내 몸과 어디까지 마음을 가고 싶은데요? 그러게요. 확 티가 나시네요. 어디까지 가고 올라가는데요? 알아? 확 시키냐? 네, 이미 틀렸어요. 틀렸어. 그래도 저번보다 네. 저번보다 나았어. 그래서 약간 좀 그럼 어떨까? 근데 이제 당연히 몸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또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보면 같은 거니까 마음이 곧 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계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게 아픈 거까지가 안 가면 좋을 것 같아. 맞아요. 동기가 나면은 약해요. 근데 동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 서면 커요. 그리고 쉬워요. 쉬워요. 확실히 틀려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기들 건강 챙길 때는 또 엄청 어마어마하게 하지.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누구나 다 음. 잘하시고 모유 수유하실 때 누구나 또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내 안에 힘이 없는 건 아니고 그걸 정확하게 세팅이 필요한데 이제 나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 뭐 상관없는 것 같아. 그리고 약간 여기서 연결시키면 저희 요즘은 이제 약간 되게 관심사가 꽂힌 게 지난 주말에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영화를 봤어요. 좋은 영화인 건 알았는데 네. 처음 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다시 보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서 여전히 되게 좋았던 건 사실 뭐 먹는 거나 사랑하는 거보다 저는 기도하라 부분이었어요. 인도에 그게 이제 약간 되게 좋은 영화인데 먹는 건 약간 이 어떤 여자분이 어떤 사건을 겪고 이제 이태리에서 약간 잘 먹고 인도에서 이제 뭔가 영적인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발리죠. 근데 약간 저는 약간 요즘에 그 중간에 인도 부분이 약간 엄청 끌리더라고요. 이상하게 또 이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요즘에 계속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결국 내 몸 돌보고 마음 돌보는 것도 충족이 안 된다는 느낌? 이게 여기까지 가려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좀 들고 뭔가 자꾸 이제 뭔가 아슬아슬하게 뭔가 간지러운 느낌이 있어요. 뭔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맞다, 이상하게 맞다. 되게 저는 그 맞다, 세례를 받았어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저는 종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뭔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저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런 게 없어요. 저희 집도 그런 게 아니고. 근데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최근에 약간 그 혼자서 약간 묵상 이제 혼자 있거나 명상을 할 때 혼잣말을 좀 하는데 최근에는 약간 기도하듯이 좀 해보긴 했는데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하게 됐어요. 나도 몰라. 근데 그 인도편 그거 보고 나서 약간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나 어떤 누군가한테 대화하듯이 약간 좀 해보니까 또 이게 다른 명상이고 다른 뭔가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그 어떤 세계가 있는 거 이게 약간 예상이 되는데 어쩌면 이제 많은 약간 또 어떤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또 나 하나 몸 마음 이 육지에서 뭔가를 떠나서도 진짜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약간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혹시나 보시는 분들이 약간 추천드리자면 그 영화를 한번 보는 거 좋을 것 같고 또는 두 번째 저도 약간 이제 앞으로 삶의 이제 여정에서 당연히 이제 몸 공부하고 마음 공부하고 과학 공부하겠죠. 근데 여전히 그 뭐랄까 계속해서 고민해보면서 탐구하면서 어쩌면 거기 뭐 있었을지도 같이 이제 내 과제가 생기는 건 느낌이 있어요. 어쨌든 우린 죽을 건데 내가 가능한 한에서 최대한 탐구해보고 싶고 느껴보고 싶고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약간 좀 영적인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분과 뭐 대화하는 이런 건 아닌데 느낌이 있어.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느낌처럼. 어쨌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잖아요. 음. 근데 우리가 영하고 혼하고 육을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그 본질이 다른 거라고 생각이 될까봐 아예 언급하기 어려운 그 단어들이 있거든. 네. 근데 어쨌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반드시 육이 있으면은 어쨌든 이 육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어떤 스피릿이라는 어쨌든 넘어가는 건데 어쨌든 속한 게 달라요. 혼하고 육하고 영하고 속한 데가 달라서 차이가 뭐예요, 근데? 이거는 하늘에 속하고 이건 땅에 속하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의 상태고 우리 음. 원래 온전한 상태고 그게 뭐예요? 영이지. 영. 그 다음에 혼하고 육은 이 육체 에고에 속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은 크리에이트하고 아까 얘기한 크리에이트하고 여기서는 메이크밖에 못하는 거야.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루면 이룰수록 공허함이라는 게 오지. 음.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옛날에 그 누가 이제 그 개발을 하러 갔는데 외국인 학자가 거기 있는 원주민을 가면서 계속 그 말을 끌고 이제 짐을 싣고 가잖아. 근데 그 사람이 가다가 지금 연구가 급해갖고 빨리 그 도착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놓고 그냥 안 가고 쉬고 있는 거야. 협박을 하고 혼을 내고 막 설득을 해도 안 가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영원히 따라올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 우리가 그거에 대한 감지가 없어서 그렇지 여기도 또 정확한 법칙이 있고 여기도 정확한 법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될지 몰랐네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에고를 넘어서서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한 얘기가 우리가 계속 뭔가 나한테 그 가시가 되는 부분을 뺀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자꾸 접근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원래 완전했지. 저 사람은 지금 나한테 해를 주려고 하는 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는 저 사람의 어떤 부분이 뭔가 꽂혀 있어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귀를 기울이지 마. 내가 뭘 도와줄까? 왜 이렇게 화가 났지? 내 말에 어떤 부분이 이렇게 화가 난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 영이 빠진 혼하고 육의 상태에서만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나 쟤랑은 진짜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도 지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시각 자체가 저 사람이 완전하다는 생각이 아예 없는 상태고 그래서 자기가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그 내 잠재력이 언제까지 있지 그거거든. 그거는 그 잠재력이 무한한 상태고 이게 그 영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잠재력이 무한하다는 걸 믿으면 믿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맞아. 거기에 가로막는 장애물만 없애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머물면 계속 뭔가를 해야 돼. 노력해야 되고, 뭐, 달리기 해야 되고, 몇 킬로 달려야 되고, 거기서 자꾸 뭐가 늘어가지만 전체 큰 그림으로 확 넘어와 버리면 우리 빅뱅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래 완전했었고, 우리는 분리되지 않은 하나였었는데, 여기에서 각자 분리가 돼서 각자 개별 자아가 생기면서 이렇게 지금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상태를 자꾸 내가 인식을 하는 거지. 그 의식을 하면 쟤는 뭐가 불편하지? 제가 못 되는, 내가 못 되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정말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 생각이 들어요. 깊은 대화가 어떻게 필요하냐면 서로의 생각은 짐작도 못해. 너무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든 친구든 뭐 누구든 부모 자식 간이든. 그런데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나 그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대화를 할 때 진짜 진심이 돼서 쟤의 어떤 부분이 불편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기준이 쟤도 원래 나랑 똑같은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이 살면서 어떤 정체성이라는 부분이 쟤를 가로막고 예민해져서 나한테 이렇게 해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게 결국은 우리 전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크리에이트 한다고 생각하면 무한해요. 그 창조는 내 능력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받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내가 얘기했잖아. 진짜 내가 명확했다는 게 눈 딱 뜨면서 나 이거 이 시간 안에 안 됩니다. 빠이야. 뭐 빠이야 안 돼. 빠이야 뿐이 아니야. 빠이야 뿐이 아니라 하지만 안 돼. 아무것도 안 되고 막. 그런데 만약에 근데 하나도 겁이 안 나는 거야. 될 것 같은 거야. 왜냐면 이건 내가 의도한 행위 아니거든요.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나 이거 해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해줘요. 그리고 이게 취소가 안 되고 계속 연결이 되잖아. 그러면 이거 내가 해야 되는 미션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큰 소속사가 있을 거 아니야. 큰 소속사가. 그럼 거기다가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떤 그 크리에이트 된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으면 내가 메이크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이미 선을 넘었어요. 그럼 일단 발발발발 겁나고 두렵고 진짜 시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나 못하겠다 갑자기 겁난다 이렇게 되는 건데 내가 하면서 아까 그 진짜 기적은 아무렇지도 않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을 찾고 없으면 그냥 간말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의도나 계획이 일을 망친다. 그게 저한테는 그게 메이크 하려는 네. 태도여서 네. 생각이 되는 거라서 때로는. 때로는. 그래서 내가 그 가치를 이렇게 내가 진짜 큰 힘을 받아서 크리에이트 하고 있고 그럼 이게 이제 진짜 무한하겠다 싶으면 이런 분들 보면 나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무슨 영매같이 뭔가 있다 이렇게 고쳐져서 뭔가 진짜 완전 폭죽 다 터트리는 이유가 아마 이분이 삶에서 어떤 뭐가 있을지 막 설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몸도 건강하고 사실 마음도 좀 괜찮은 편이다 보니까 삶에서 있는 과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다 보니까 결국엔 그 공허함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있는 것 같고 몸이 가벼워지고 이렇게 더 이렇게 있으니까 그 안에서 뭔가 다음 뭔가가 계속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궁금한 거는 기도를 그러면 성당이나 교회를 안 가고도 그럼 상관없어요. 기도를 상관없어요. 한다면 그거는 그렇게 그 시스템화된 게 아니라 기도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내가 아닌 내 의도가 빠진 그 상태에서 그냥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약간 그 누구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그건 할 때. 누구한테 말하기는 어쨌든 나의 그 원초적인 힘. 소속사. 소속사. 이게 똘똘하네. 대표님 계시는. 그래서 그 레벨을 맞추신 분이 예수고 붙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종교는 없지만 이제 맥락은 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놓으면 세상으로부터 질문을 던지면 답이 오죠. 와요. 답이 오죠. 네, 언젠가 와요. 오죠. 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제가 늘 그래요. 내가 신을 믿는 사람이었으면 이건 신의 응답이라고 분명히 했을 거야 하는 순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기도들을 통해서 모여진 거예요. 네, 네. 우리가 언젠가의 간절한 기도.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 나 정말 힘들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맞아요. 이 기도들 때문에 여기 모여진 맞아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네. 그런 순간들이 반드시 있어서 네. 우리가 울부짖어서 그 답이 네.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누군가를 움직여서 그 원리로 뽑게 되고 왜 뽑았지? 몰라요. 왜 뽑았지? 몰라. 모여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헐 그럼 이렇게 뽑혔다고? 이러면 되는 거지. 묘하게 조합이. 은근 비슷한 것도 많고 진짜. 그럼요. 뭐 마지막에 간신히 또 되돌아오면 다시 돌아. 그냥 다들 이제 몸 마음 잘 챙기시고 네. 오늘도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이야기 진짜 많은 분들한테 뭔가 진짜 큰 용기 될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이쁜 부부 모습도 맞아요. 잘 보여주셨어요. 네, 다들 조심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